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마는 관상의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귀 관상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귀는 최천관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귀는 체력과 수명을 보고 재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감독하고 신장, 콩팥과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귀를 보면 기력의 왕성한가 아닌가를 또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상으로 좋은 귀는 일단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두텁고 단단하고 길고 눈썹 위로 올라가서 시작된 모양이면 총명하고 장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 바퀴가 아주 선명하고 그러면 재주가 많고 귀 끝이 이렇게 살이 많고 두툼하면 재복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귀가 크면 지혜와 덕이 풍부하고 귀가 작으면 도량이 적고 소심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귀의 특성을 알려드리겠는데요. 귀는 이렇게 신체적인 콩팥 부분을 얘기해요. 신체적으로 신장을 콩팥이라고 얘기하죠. 이 윗부분에 좀 잘 보이는 부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명문이라고 해요. 명문. 그리고 이 3등분들을 해서 윗부분을 명예.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권력으로 판단을 하고 요 맨 밑부분을 금전을 봅니다. 명칭으로는 천륜, 일륜, 지각이라고 해서 윗부분은 지혜를 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의지력을 보고 그리고 맨 밑부분은 인정이 많은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관상에서 안 좋은 귀는 귀가 일단 좀 뾰족해요. 귀가 좀 이런 식으로 뾰족한 귀가 있어요. 윗부분이 이렇게 귀가 뾰족하고 그런 부분은 사납고 살이 얇고 빛이 검고 그리고 살결이 좀 메마르고 귓바퀴가 뒤로 좀 이렇게 젖혀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고생이 좀 많고 단명할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살이 빛이 좀 검고 거칠거칠하고 윤기가 없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고 단명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 찰색보다는 조금 귀가 흰 것이 좋은데 얼굴색보다 좀 희면 사회에 이름을 떨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귀가 두툼해서 커서 이렇게 어깨에 닿을 정도로 좀 오버한 얘기지만 어깨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그러면은 아주 귀한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좀 넓고 옷같이 희면 장수하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의 높이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제가 그려봤는데요. 귀의 눈썹 부분보다 이렇게 위로 시작된 분들은 이렇게 높이 붙어 있는 귀는 생활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본능적인 의지력이나 인정이 두텁고 기억력이 아주 우수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매사에 신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복도 있고 재물복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눈썹보다 좀 아래 붙어 있는, 좀 밑으로 나 있는 귀들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귀가 위쪽으로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눈이나 눈썹 부분부터 이렇게 난 것이 위로 붙어 있는 귀인데, 때로는 가끔 예전에는 이렇게 이마에 가서 붙어 있는 귀가 있어요. 귀보다 높게 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해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을 쓰신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스님이신 그분이 사진을 보시면은 눈썹보다 한참 위에 이렇게 이마에 가서 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귀가 높이 붙어 있는 귀가 좋은 귀인데, 일단 명예를 얻고 지식이 풍부하고 문학에 아주 발달이 돼 있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귀가 낮게 위치한 사람은 양육 상태가 좋고 지성 품성을 갖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있으나 좀 신경질적인 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귀가 낮게 나시면. 그리고 부채형으로 귀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크고 좀 얇고 귓볼이 좀 얇거나 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채처럼 생긴 그런 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지식력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가 얼굴의 정면이면 귀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붙어 있으신 분, 뒤로 붙어서 귀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가 얼굴에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귀는 청렴 결백하고 솔직하다라고 합니다. 인내력과 지도력, 행동력, 직감력,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도 크고 지력, 체력, 재능 등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운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가 뒤집혀진 귀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귀는 이렇게 도톰하면서 귓바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건 외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내륜이, 안쪽 바퀴를 내륜이라고 하는데, 이 내륜이 외륜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귀는 뒤집혀진 귀라고 해서 개화기라고도 해요. 이런 뒤집힌 귀는 완고하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늘 마이페이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아주 많고 좀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륜이 외륜보다 바깥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결혼 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하는 말로 왕따라고 하죠. 그렇게 부모, 형제와 인연도 좀 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이 가난하고 자식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고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쓸 필요가 있어요. 관상보다 심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씀씀이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귀가 이렇게 크면, 이 큰 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귀가 일단 크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귀가 일단 높이 날던 낮게 날던 일단은 귀가 크면 지혜롭고 재능이 많고, 그리고 마음도 너그럽고 체력도 아주 좋고 금전복도 있어서 장수할 상입니다. 근데 조금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 단점이에요. 근데 크기만 하고 좀 얇은 귀는 체력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작은 귀가 있어요. 얼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작은 귀가 있겠죠? 이게 좀 작죠, 귀가? 이렇게 작은 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도량이 좀 좁고 소심하고 공격적이고 성격이 좀 급합니다. 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경박한 면이 좀 있어서 감성적이고 의지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살이 이렇게 작아도 좀 도톰하고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귓구멍이 큰 사람, 귓구멍이 좀 이렇게 이 구멍 있잖아요. 구멍이 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큰 사람은 구멍을 풍문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풍문이라고 하는데 왜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얘기가 있죠. 풍문이라고 하는데 표준 크기는 자신의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크기가 표준 크기예요. 옛날에 임금이 아침마다 귓구멍을 이렇게 후볐다고 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서 귓구멍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고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성품에 아주 인자함을 가졌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귓구멍이 좀 작은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좀 안 들어가면 작은 거라고 하겠죠? 일단 겁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수성이 날카롭고 도량이 작고 좀 뜸들이는 성격이에요. 뭘 시작할 때 좀 뜸을 많이 들이는 거 있잖아요. 좀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한답시고 준비물은 잔뜩 뭐 연필도 새로 사다 놓고 지우개도 새로 잔뜩 사다 놓고 공책도 새로 사다 놓고 막 이렇게 갖추고 막 뭘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막 시작하는 게 아주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많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는 성격입니다. 귓구멍이 작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 40세를 이렇게 지나서 귓구멍에 생기는 털이 있어요. 구멍에 이렇게 털이 많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닥. 이렇게 털은 장수할상이라고 해요. 아주 굉장히 장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귀에 이렇게 점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점이 이렇게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효자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귓구멍에 이렇게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 뒷부분에 이렇게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복점이라고 합니다. 그 뒷목이나 뒤나 이런 부분에 점이 있으면 복점이라고 그래서 재물도 많고 재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재주가 많아요. 복점입니다. 아주. 여러분 사주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늘 인상을 쓰고 얼굴을 좀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운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